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fx라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친구를 x축 그리고 친구를 윗끝으로 하고 아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저렇게 뚫는 x축을 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뚫는 요 도형의 넓이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도형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뭐 직사각형 넓이를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래서 fx와 dx의 곱을 A부터 B까지 무한합을 치겠다. 그럼 저 넓이가 나온다라는 아이디어로 저런 기호를 썼던 게 기억나죠? 그쵸? 저 기호를 쓰는 어떤 의미는 그러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된다. A부터 B까지 fx와 fx의 x축으로 그은 밑넓이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원래 이 기호가 디자인된 의미보다는 그냥 저걸 보고 x좌표 A부터 x좌표 B까지 fx 그래프 밑넓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적분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실 것이다. 초록이를 찍었니? 빨강이를 찍고 싶었는데 그러시면 돼요. 다만 이게 fx를 그대로 살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요. 그대로 살려고 있다 보니 이 넓이를 S라고 부르면 이 값은 저 넓이에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저 넓이 S로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fx가 이렇게 x축보다 아래 있는 구간에서 내가 b까지 여기 면적을 S'이라고 부르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내가 적으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함수값이 의의 함수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저 넓이 양수가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넓이로서 등장해야 된다. 즉 아래인 구간에서는 넓이가 나오긴 나오되 음수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정적분을 이와 같이 정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질 첫 번째, 윗끝과 아래끝, 여기 윗끝에 적는 숫자, 아래끝에 적는 숫자가 둘이 서로 같으면 당연히 함수가 어떤 친구든 간에 넓이가 무조건 얼마가 나올 것이다? 0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이런 성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뭐 x축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쨌든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이 넓이가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성질은 그냥 1번에다 합쳐서 적을게요.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적분은
C까지 같은 함수에 A부터 C까지의 정적분과 C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죠. 여기 문제 없을 거고요. 다만 이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를 여기다 줄게. 그리고 A를 여기다, B를 여기다 두게 되면 이 넓이는 여기서 얘를 뺀 거죠, 그쵸? 그렇잖아?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 들어가는 요거를 맨 첫 번째 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인테그랄을 잡고 우리가 C부터 B까지의 정적분에서 C부터 A까지의 정적분을 빼서 들어가는 형태로 잡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감히 추천드리는데 주어진 정적분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정적분을 새로운 내가 원하는 구간에 존재하는 상수 C를 잡아서 저렇게 표현해도 저렇게 표현해도 되는군요 를 잡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특히 뒤에 거 잘 쓰시면 가끔 노동력이 좀 줄어드는 단계가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바꾸시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성질 2번은 요거는 fx 그래프를 x축에서 그렸을 때 a부터 b까지 면적을 친 거고 얘는 얘는 x축에서 a부터 b까지를 잘라서 넓이 낸 거고 얘는 똑같은 그래프를 문자가 t인 그래프에다 그려서 a부터 b까지 잘라서 넓이 낸 거죠. 그쵸? 어차피 축에 사용되는 문자만 달라진 거지 결국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다. 요거 잡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에다 별표나 달아놓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만 달면 좀 섭섭하지. 무슨 이동을 하자고 얘기할 거냐면 이거 책이 없는 거예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성질입니다. 요거 책이 없어요. 근데 쓰게끔 자꾸 만들고 따로 정리는 안 해주면서 유도해서 사용하게끔 자꾸 만들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정리해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fx라고 치고요. a부터 b까지 넓이. 얘는 fx를 n만큼 평행이동을 쳐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a였던 부분의 x좌표는 얼마로 바뀔 거고요? a 더하기 1 빼기 1? x축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아까 이 지점의 x좌표는 얼마만큼 커졌을 거예요? A 더하기 그렇지, 이만큼 커졌을 거고요. 그 다음 요 지점이었던 x좌표는 얼만큼? 요걸로 커져 있겠죠, 그쵸? 그럴 거기 때문에 그리고 x축은 내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면적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요거 어쨌든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면 2부터 4까지 예를 들어 뭐 x 마이너스 뭐 2의 제곱에 뭐 더하기 2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온다던가, 이따 뭐 계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잘만 이용하면 훨씬 더 주어진 친구를 0으로 당겨서 한쪽 끝을 0으로 당겨서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해보셨잖아요. 0으로 당겨서 계산하는 게 편할 때 그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fx가 주기함수 꼴일 때, 또는 주기함수의 변형된 꼴일 때, 오케이? 요런 꼴이나 요런 꼴일 때, 아니면은 gx가 fx의 평행이동으로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일 때, 요럴 때 우리가 이 평행이동 fx의 평행이동된 fx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 그럴 때 요거를 이용해서 fx를 되돌린다든가, 아니면은 fx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적분관을 바꾼다든가, 이런 짓거리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요 성질은 반드시 정의 옆에다가 꼭 적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놓도록 합시다.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보통 정확히는 여기서 이제 4번 성질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거고요. 얘가 뭐 P의 fx다. 얼마 Q의 A부터 B까지 gx, dx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같은 적분 구간 안에 펼쳐져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요 얘기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 얘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 요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성질인 뭐 미분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될 거죠. 그래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러 갈 거고요. 증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잘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요거 한번 듣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이해 안 되셔도 결론만 기억하셔도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얘기가 잠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넓이 함수가 미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정이 너무 수학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라서, 내가 선생님이면은 무조건 시험 문제 냈거든요. 이름도 거창합니다.
때문에 기본 정리라고 부르고요. 영어 약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 그래도 좀 따라하고 있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자 한 번만. 꼭 0일 필요는 없지만 0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대충 x를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이 곡선류는 fx가 됩니다. fx는 양인 구간이건 음인 구간이건 상관없이 영어로 해보지 말고 p 이렇게 잡읍시다. p. 어쨌든 내가 p를 충분히 작게 잡았고, 그래서 내가 p부터 x까지의 정적분을 내가 대문자 f의 x라고 잡으러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이걸 계산하고 나면 결국 어쨌든 x를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결과, 이 넓이 값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식으로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x 값에 따라서 이 면적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큰 f의 x라는 새로운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요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 결과는 얘가 정해지면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새로운 함수로 f의 x에 대한 새로운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요 빗금친 넓이가 큰 f의 x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x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적분 문자, 여기 안에 문자를 t로 잠깐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살짝 h만큼을 더 가서 여기다가 x 플러스 h라는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이게 될 거고요. 그러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친 거는 아까 얘를 이렇게 썼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넓이 빼기 요 넓이가 될 거기 때문에 요쪽 끝의 넓이만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x부터 x 더하기 h의 ft dt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죠. 즉 이거 빼기 이거는 저 부분의 면적과 같을 것이다인데 잘 한번 들어봐요. 이 영역에 내접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저 영역에 내가 못했어. 내가
요 영역을 지금부터 넓이를 얘기해 볼 건데 요 영역의 넓이가 지금 이건데 그 영역에 내접하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잡을 거예요. 그럼 이 가장 큰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얼마일 것이고 h일 것이고 세로 길이는 모르긴 몰라도 이 구간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의 y좌표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y좌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크게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고 설명을 잘해주면 되겠죠? 요 m이라는 친구는 저 x 플러스 h 구간 안에서 fx의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우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 최소값을 잡으면 저 면적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흰색으로 덕지덕지 색칠한 저 영역에 외접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외접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저 친구는 면적이 가로 h에 세로는 이 x에서 x 플러스 h 사이에서 구간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요 친구는 x 플러스 h에서 fx의 최대값을 m이라고 대문자에다가 우기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될 건데 잘 봐요. 그러면 양변을 h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겨먹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모양새가 딱 뭐를 걸고 싶게 생겼어. 리미트 h가 0으로 걸어서 미분계수로 만들고 싶게 생겼죠. 그럼 세 군데보다 리미트 h가 0으로를 걸면 가운데는 당연히 큰 fx의 도함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이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든 어쨌든 h를 0으로 보내면서 이 구간을 좁히게 되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오른쪽 끝을 1로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끝을 점점 1로 미는 거야. 그럼 구간이 점점 좁아질 거니까 구간의 이 간격이 거의 0에 가깝게 거의 붙을 거니까 거의 이렇게 붙을 거니까 그러면 구간 안에서 최소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누구에 근접할 수밖에 없다? 그치, x에서의 y좌표에 근접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오나요? 응. 그쵸, 아까 저 위에서 그 맨 처음에 저 정적분 계산할 때 요거 p는 왜 0? p는 원래 p 빼는 fp 빼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fx를 이 결과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큰 fx를 저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저게 뭐 저거 빼기 저거다를 지금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부정적분 부정적분으로 저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게 부정적분이 나오면 부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 안 하고 싶었구나. 중요하다고 하고. 그런 문제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어쨌든 가운데는 얘가 됐을 거고요. 왼쪽은 얘를 좁히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결국 x에서의 함수값에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f 프라임 x는 f x가 될 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좌변을 내가 여기부터 윗끝을 x로 아래끝이 상수고 윗끝을 x로 하는 정적분에서 이 윗끝에 있는 문자 x로 주어진 식을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를 치게 되면 이 결과는 안에 있는 함수에 얘가 들어간 fx의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결론. 아래끝이 상수고 윗끝이 x인 정적분. 이 함수를 이 x에 관한 식을 미분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이 꼴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x로 쓰여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임의의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결론, 내가 임의의 어떤 정적분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아까 성질 2번에 1-2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큰 F의 X 대신에 B는 모양 빼기 큰 F의 X 대신에 A는 모양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fx의 무슨 적분을 찾아서 부정적분, 도함수를 예로 갖는 미분하기 전의 친구를 찾아서 넣고 빼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표현은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t로 썼으면 여기도 t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를 x로 썼으면 여기도 x로 쓰시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얘 넣고 얘 넣어서 뺄 겁니다를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윗끝에 x가 포함된 함수는 사실 fx의 부정적분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리고 fx 임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넣고 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흔히 정적분 기호에서 윗끝 아래끝을 띄고 이렇게 사용한 거를 부정적분으로 약속하자가 이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시간적으로는 이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그럼 선생님 어차피 함수값에서 넣고 빼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상수배는 앞으로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합이나 차 같은 경우에도 합이나 차로 구성되는 함수의 경우에도 각각의 정적분을 쳐서 더하는 이야기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넓이로서 이거를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래 끝에 작은 수, 위 끝에 큰 수를 넣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 어차피 넣고 뺀다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원래 정의는 그러하지만 사실 얘가 더 큰 수, 얘가 더 작은 수여도 이러한 계산법이라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윗끝 아래 끝을 바꾸면 빼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라면 더 들어옵니다. 윗끝 아래 끝을 바꾸면 빼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증명됨으로써 이 두 가지 성질이 증명됨으로써 이 성질이 증명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성질들도 딸려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성질들과 계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짜짜짜 짜짜짜. 이 증명은 상당히 흥미로운 증명이에요. 그 대학 가서 수학을 물론 과목 이름 뭐 상황 그 학교에 따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서 처음 이제 이공계 학생이라면 대학에 가서 이제 또 수학을 시킬 텐데 그러면 이제 아마 책 이름이 이걸 거고요. 거기서 처음 나오는 게 일단 뭐 함수의 정의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런 게 쭉쭉 나올 거고요. 거기서 결국 가장 또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게 또 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니까 알아두셔서 나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다만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데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요 정도 성질만 기억해 두셔도 사실 계산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해보고 문제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끝이 상수고 위끝이 미지수인 그러한 정적분은 저 x라는 변수에 대하여 미분을 치게 되면 그러면 fx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잘 봐요. 얘는 윗끝이 x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해 미분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아까 무슨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오케이? 한 번만 더 들어봐. 자, 한 번 들어봐. 이거 잘하면 진짜 인생 인물이 돼요. 인생 인물이 돼요. 윗끝을 x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걸면 윗끝을 저렇게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걸고 그럼 마이너스 k 평행 이동이니까 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미분을 걸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왜? 아까 얘가 이렇게 오는 패턴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치? 응. x자리에 들어오면 돼. 그래서 사실 결론만 띄워놓고 보면 이걸 다 생략하고 결론만 띄워놓고 보면 그냥 선생님 사실은 얘가 그냥 이렇게 오는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셔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얘를 미분하면 요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럼 이런 짓도 가능한데 양변을 빼보면 얘의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아이디어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134페이지 1번, 2번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텐데 134페이지 맨 아래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공간이 있으면은 얘도 적어두시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적분은 생짜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해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계산을 조금 더 짧게 하는 애, 누가 조금 더 계산을 세련되게 하고 누가 조금 더
중간 과정을 줄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유도해 놓고 누가 빨리빨리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가가 조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계산만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먼저 해보죠. 똑같은 거 있니? 비슷하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는 사실 굳이 막 그 무슨 부정적분을 구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쵸? 그냥 y는 3이라는 함수의 x축과 그은 밑넓이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2, 3은 6.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1차 함수 같은 것도 일차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도 사실 그냥 넓이를 구해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더 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실제로 1차 함수로 들어있는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넓이를 쳐서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해버리는 게 훨씬 쉬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몇 x 할까? 2-x 할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일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 여기는 2고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1이 될 거고 이 부분의 넓이는 2, 4, 8이니까 4가 돼서 그쵸? 그래서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그치? 여기는 양의 넓이로 계산을 하고 여기는 음의 넓이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렇게 날먹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함수에 아무 부정적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적분상수를 붙여도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뺄 거기 때문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수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 넣고 0 넣고 빼시면 된다. 그래서 3분의 8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려볼게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생각한 다음에 넣고 빼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x가 저 부정적분 중 하나일 것이고 2 넣고 마이너스 뺄 것이다. 잘 들어요? 이거 3분의 8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빼서 계산하시는 분 계시죠? (1번)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어디서 나와요? 이건 하지 마세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정적분 계산하다 보면 분수와 같은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제발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먼저 모아서 계산하시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얘는 6분의가 될 이유가 없어요. 바로 3분의 8과 3분의 1을 먼저 계산해서 3 날라가고 플러스 2분의 3 하면 끝나요. 그쵸?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분모가 같은 것끼리를 계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그 다음 저는 아예 이렇게를 하지를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상당히 집중력이 그렇게 막 뛰어난 편이 아니고 계산을 맨날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쓰기는 이렇게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생각은 내가 x제곱을 따로 정적분, 마이너스 x 따로 정적분, 1 따로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즉 쓰기는 이렇게 써놓되 쓰기는 여기까지는 오고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머릿속으로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못 볼 수도 있고 항이 막 4개, 5개 늘어나게 되면은 이걸 1번을 못 지킬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죠? 정수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각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요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계산하면 알아서 3이 되고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알아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이거를 계산하면 알아서 3이 되니까 우리는 6 마이너스 2분의 3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저는 1번을 좀 칼같이 지키기 위해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결국 여기서 틀리면 결국 계산 틀린 거잖아요, 그죠? 계산하다가 분모가 어쩌고 저쩌고 통분하다가 6분의 17이 됐다가 6분의 23이 됐다가 6분의 21이 됐다가 막 난리 하다가 그러다가 틀리는 것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안 틀리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우다다다다다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기 적은 방향으로 가능성이 낮은 방향으로 계산을 풀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133페이지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